여러분들의 퍼스트 클래스를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 홍반장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논란 가운데 우리나라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제외한 주변국의 반응, 이런 반응을 보신다면 요 방류 논란 관해서 좀 더 다른 모습 그리고 다른 눈을 가지시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동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일본도 이렇게 일본 영토에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좀 지어놨고, 한국도 보시면 그죠? 영광 원자력 발전소부터 해서 이렇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륙도 있고 또 바닷가 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죠? 바닷가 쪽에도 이렇고, 우리가 또 반도체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대만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이 동아시아 4개 나라는 원자력 발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일본만 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 건지 처음에 여기부터 저는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도 오염수 다 이렇게 하면 삼중수소 없어지니까 우리도 방류할게, 충분히 이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한국, 대만 같은 경우는 방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2011년에 이제 원전 사고 이후에, 그죠? 여러 가지 말이 많다가 이제 2021년 4월 13일 날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방침을 밝혔는데, 이때 이후로 정말 많은 끊임없이 논란. 이때만 해도 지금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나라도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이 당시 일본 원전 관련해서 정부가 밝힌 처리 방향은 어떻게 보면 3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해양 반출, 원자력 방사능을 제거해서 바닷물로 그대로 하겠다. 이제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대기의 수증기로 증발 처리해서 대기 방출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1번, 2번 해양 방출과 대기 방출을 교대로 이렇게 해서 혼합하는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죠. 답정너라고 하죠. 결국 해양 방출로 정해져 있어. 그럼 왜 제가 이렇게 답정너라고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자, 일반적으로 이 원자력 오염수 처리 방식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지층 주입이에요. 지하 2,500m 아래 지층에 오염수 주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간이 무려 168개월이나 걸린다는 거. 정말 이거 지층 추입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매설입니다. 지층 주입보다는 기간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오염수를 시멘트에 반죽해서 만든 콘크리트와 지하 보관. 근데 이게 지하에 계속 있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분해. 수소로 환원해서 대기로 방출하는. 지하 매설보다는 비용은 적게 들지만 기간은 훨씬 더 든다. 그리고 증발은 보면 고온의 수증기로 대기에 방출을 하겠다. 자, 기간은 전기분해보다는 더 걸리지만 비용은 많이 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다 방류인데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하겠다. 여러분들 한번 보이십니까? 기간과 비용 가장 적게 든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260%에 이릅니다. 미국이 한 150% 정도로 하면 일본은 260%로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참 좋은 게 아닌데, 그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일본의 국가 재정이 힘들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지층 주입이나 지하 매설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국채 발행을 또 해야 되겠죠? 일본이 재정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또 비용이 들이려 이런 오염수 처리 방식보다는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즉 비용 차이가 무려 100분의 1입니다. 지층 주입을 가면 3,976억, 근데 바다 방류는 34억, 100분의 1 차이밖에 안 돼요. 아예 일본은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바다 방류를 결정을 했어,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일본 오염수 처리 방식,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한번 보시면 특히나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세계신문사는 일본 4대 메이저 신문사입니다.
먼저 요미르 신문을 보시면 2020년 10월 16일에서 18년, 그러니까 방류 결정 이전에, 그죠? 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 41%, 반대가 50%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해에 아사히 신문이 11월과 12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찬성 32%, 반대는 오히려 55%. 훨씬 특히 이때 후쿠시마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었죠.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2021년 11월에서 2022년 1월 동안 이제毎日 신문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 37%, 반대 44%.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렇게 기록적으로 나온 걸 찾아보니까 2022년 3월 6일인데 도쿄신문에서 했는데 찬성이 32%, 반대가 35%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도 반대가 항상 더 높아요. 내용을 이렇게 찬성 반대 비율을 쭉 보시면 찬성도 그렇고 반대도 그렇고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최근 조사 보면 찬성도 그렇고 반대도 그렇고 30%대 초반대, 중반대.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면서 어떻게 한다? 일본 국민들을 무관심 속에, 특히나 일본은 무관심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반대가 항상 높지만 점점 해서 결국은 이 반대를 30%대까지 낮추면, 자 봐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반대하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찬성은 없애버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걸 해도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일본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일본다운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 우리나라는 지금 오염수 논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 쪽 편을 들어주는 입장 쪽으로 지금 하고, 시찰단이 내일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발표 후에 또 수산물까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앞서는데, 수산물 하면 또 생각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만인데, 자, 그럼 대만의 반응은 어떤가? 자, 대만은 일본이 그 방류 결정 방침을 나온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일본 정부 결정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대신 이 대만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갔다고 할까요? 자, 4월 15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고, 만약에 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뒤에 대만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제수,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대만 정부가 시찰단을 했었죠. 시찰단 가서 그냥 시찰만 하는데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을 제수입 결정, 이렇게 된 거예요. 대만 같은 경우는 반대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일본이 합쳤으니까 우리가 반대한다고 되지는 않을 거니까 오히려 실용적인 노선, 대신 피해가 발생해 구상권 청구해서 돈으로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 중국, 어쨌든 힘으로 본다면 중국이 가장 세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중국은 보시면 일본 발표 전에 4월 12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틀 뒤에는 야, 여기 방류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미국, 너희들도 사실상 공범이야. 너희들도 같이 공범으로 몰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그 다음날 바로 일본 대사를 초치하면서 중국은 강한 불만과 확고한 반대를 표명했다. 대만과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인류에 전가하는 것은 극도로 무책임한 행위에 좋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보면 너희가 미국하고 힘을 합쳐, 그러면 우리도 자 러시아 중로 정상에도 오염수를 해양 반출하는 일본 정부의 구상에 우려하는 공동 성명 발표를 지금까지도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시민생활 오래 했고, 중국도 기억나시죠? 난징 대학살 사건. 혹시 그 영화 한번 보실 거예요? 정말 끔찍한 놈들이에요. 정말 말도 못할 짓을 많이 했더만요, 진짜. 최근에 또 마루타 관련해서도 뭐 부지를 이 관련해서 내용도 나오고 있던데, 중국 정부에서 강력한 반대.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20년 4월 14일 날 외무부 대변을 통해서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중국과 조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경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또 일본이 러시아 가스를 천연가스를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서로 윈윈하는 쪽을 찾는 게 아닌가 보이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반인륜적 범죄다. 역시 북한은 강하게 나갑니다. 그죠? 최근에 이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하답을 했죠. 우리도 할 수는 있는데 대신 과거 청산부터 먼저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정희 때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이 있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데 기시다가 막 그렇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지금 그렇게 이 정부 자체가 자금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과 북한이 강력 반대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부분, 또 대만은 합리적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좀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게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우리나라인데, 그 부분은 이따가 보시면 해양 흐름도를 보시면 좀 파악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일본 오염수 방수는 삼중수소를 해결한다고 얘기하면서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제가 최근에 나온 이 구글 바다에 한번 물어봤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브리핑에서 물어봤더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예상되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봐도 이렇게 써요. 수산물 오염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주민 건강 피해, 그리고 세 번째가 해양 생태계 파괴, 그리고 네 번째가 지역 경제 위축. 이렇게 딱 큰 주제로 네 가지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세계 해양 이동과 한 번 더 주변 흐름을 보시면, 자, 이 후쿠시마 원전이 여기서 방류를 하면 지금 엘니뇨 문제가 나오듯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3, 4년이 걸려요. 일본 입장에서는 해류가 3, 4년이 걸리니까 3, 4년인데 이거 우리가 했던 증거가 어디 있냐? 아마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해수 흐름들이 나올 수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내에 일본 이 방사능 위기에 봉착돼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오염수 방류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당장 문제로 오겠습니까? 실질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본다면 동태평양, 서태평양 쪽에 주요 오염 서식지를 보면 특히나 이 돌아가는 이쪽 있지 않습니까? 참치의 주요 매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3, 4년 뒤에 빠르면 1, 2년 사이에 저도 참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해 중에 하나가 참치인데 이 참치를 이제 못 먹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참치를 못 먹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한반도 구역에 고등어 및 갈치, 안 그래도 비싼 이 갈치, 그리고 조기, 그리고 러시아 쪽 이쪽으로 가면 명태, 우리 서민들과 연결된 이런 생선 요리지 않습니까? 고등어도 많이 먹죠, 조기도 많이 먹죠, 갈치 너무 비싸서 많이 못 먹지만 갈치도 좋아하죠. 그다음 동태, 명태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걸 이제 밥상에서 여러분들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생선을 먹을지 참 끔찍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도 70%, 많게는 85% 나온 데도 있습니다. 오염 방류 시 수산업계 피해는 이로 만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주 수산업 피해 연간이 조사 결과 4,483억이 지금 나올 예정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해 피해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피해가 늘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삼중수소 해결을 못한다면 수산업이 그냥 우리나라 수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부가 지금 수산물 식품 규모를 2019년 11조에서 2025년 13조 시장입니다. 이 수산식품, 수산업종, 수산시장이 13조 시장이 2025년 13조가 아니라 1조 3조 아니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오염수 방류 당연히 안 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에 또 하나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금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뭐 물, 소금, 설탕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조미료 중에서도 필수 조미료. 만약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식이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에, 왜냐하면 다 염전이 바닷가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들이 들어온다, 그 소금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다, 이 염전의 줄폐업 생산량 감소, 또 그리고 여기에 또 항상 문제가 나오는 이런 사재기까지. 지금 3년새 가격이 60% 이상 치솟고 거의 품절. 근데 방류가 되었다. 소금 가격, 지금 엘니뇨 때문에 설탕 가격도 지금 초급등, 일본 오염수 때문에 소금 가격도 초급등. 참 의외로 심각합니다. 의외로 심각해요. 근데 이 일본 오염수가, 자, 한일 원전 삼정수소 관련해서 이 배출량을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5배가 높아요. 아무리 차단한다 하지만 과연 차단이 100%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산업종, 소금 이런 쪽만 얘기 드렸죠. 관광업종이 타격을 받는다? 여러분들, 우리 매해 여름 다 바닷가 놀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가까운 데는 동남아시아, 유럽, 호주 이런 여러 나라를 바닷가에 놀러 가는데, 우리 이제 일본 오염수 들어오면서 이게 방사능 물질이 들어왔다? 우리 바닷가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닷가 못 갑니다. 정말 이런 바닷가도 못 가고 거기에 관련된 연관된 여행, 레저, 관광 상품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 이 삼중수소라는 방소, 세늄부터 이제 3가지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는 유일한 오염물질. 현재 지구상의 어떤 방사능 관련 이런 부분들로 제거할 수 없는 유일한 물질이 바로 삼중수소. 근데 이걸 할 수 있다고 지금 일본은 그만큼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떳떳하게 못 내놓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오염 방사능 물질을 계속 우리가 받는다? 결국은 DNA 세포 손상을 하고 돌연변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는 확률, 내 자식의 자식들이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논문에 따르면 삼중수소가 유전독성 및 발암성이 있어 특히 정자 및 난자와 같은 생식기관에 영향, 그러니까 정자 난자를 죽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정자 난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지금 보시는 대로 혼인 건수도 그렇고 출생아 수도 그렇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도 그렇고 출생도 정말 빨리 내려오고 있는데, 방수 관련해서 DNA 손상 정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이 더 빨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주변가 바닷물 방사능 검출량 해보면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 한일 분쟁 일본이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WTO에서 1차는 이겼지만 2차에서는 졌더니고 결국은 방사능 리스크 위험이 있다고 WTO가 판단을 해서 2심에서 저희가 이겼던 거지 않습니까? 1심에서 이기기도 불구하고 WTO의 분담금을 일본이 훨씬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2차는 저희가 이겼다는 사실. 앞서 이 끔찍한 물고기 사진, 그죠? 만약 우리 자손이, 우리 후손이 이런 돌연변이, 이런 DNA 손상이 나타나는 생각해 보시오. 정말 끔찍하고 인류의 큰 재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원전 사고가 11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방사능 물질은 여전히 다른 곳보다 4배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저런 물고기가 안 나온다고 일본은 확실하게, 그리고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이 관련해서 저런 게 안 나온다고 확실하게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또 일본을 얘기만 들어도 지금 원전 사고로 일본 그 후쿠시마 쪽은 10만여 명이 피난을 갔어요. 거기에 생활 격번으로 병이나 스트레스 숨지는데 또 더 억울한 건 같은 일본 국민들을 불구하고 후쿠시마에 있어서 방사능 오염 걸릴 수 있을 것 같네? 거기 역차별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진짜 고향을 떠나와서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상실, 가혹한 피난 상황까지. 정말 제가 후쿠시마 시민 국민이라도 일본 떠나고 싶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괜찮다, 걱정 없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G7이 일본에 열렸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식음료를 제공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내지는 못하고 그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먹고 싶은 사람만 먹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또 일본은 원전 피해로 고통을 받고, 만약에 일본이 확실하다면 이런 부분들 고쳤을 거 아닙니까? 삼중수소 다 제거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나올 수 없을 거고, 지금 또 방사능 물질 내비 이상 나올 수가 없을 건데, 자, 이렇다 보니까 이 피난 주민은 도쿄 전력으로 30건의 집단 소송, 일본 정부를 상대로 4건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결국은 손해배상을 아마 해주지 않을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제주 수산화 피해가 4,400억대. 가장 1차적으로 피해가 제주지만 우리나라 3면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남해, 동해, 서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만약 오염수 방수가 되고 해산물을 못 먹는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섬이 제주도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섬, 이 제주도가 하나하나 오염수로 제주도 전역이 논란이 됐다. 과연 관광객들이 오겠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가장 큰 산업이, 주력 산업이 관광산업인데, 관광산업 끊겨 수산업 피해봐. 정말 가장 아름답지 못한 섬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뭐 저희 방송이 투자 캠퍼스다 보니까 오염수 방류 결정 시 수혜주 하면서 잠깐 부각된 종목들이 있었지, 그죠? 방사능 제염 및 수처리, 그리고 방사능 해독제, 특히 요오드, 화학 칼륨 이런 좀 관련 제품들, 그리고 수산물 되죠. 수산물 가격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아마 뭐 육개나 돼지고기, 소고기 쪽으로 대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련해서 올랐는데 연속적으로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방사능 제염의 해독제가 삼중수소를, 그죠? 삼중수소를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 성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수산물 대체 관련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실적분이 동반이 되지 않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개를 제외하고 외에 저는 다른 쪽에 조금 관련 쪽이 앞으로 산업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방사능 관련 부분을 해결한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가 보면 이 해수 방사능 분석 정점 위치 주로 바닷가 쪽을 위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역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면 일본 쪽으로 가면 이게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염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 인근 해역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방사능 오염 부분을 문제점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선박 평형수입니다. 이 선박 평형수는 선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박 내부에 저장하는 바닷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2004년도에 선박 평형수 관리 해박을 하면서 또 최근에 이제 2016년에 이제 27년에 법이 바뀌면서 많이 강화가 됐어요.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고 이 관련해서 엄격하게 무조건 모든 배에 선박 평형수를 달아라 할 정도로 엄격하게 변했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의 강점도 있지만 이 또 선박 평형수의 강점이, 우리나라 이 조선 부품업체의 강점이 많은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평형수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선박평형수에 관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염수 영향권의 일본 항만에 기약하는 선박 중심 관리, 그리고 동아시아, 동태평양, 서태평양의 바다들이 이런 어선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이 방사능 조사를 지속적으로 선박평형수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선박평형수를 활용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난다. 그리고 조선 관련 쪽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다. 이런 두 가지를 본다면 오히려 이 선박평형수 관련 쪽, 이런 쪽들이 방류 시 수혜가 될 히든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투자 캠퍼스인데 이런 또 히든 카드 하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돼 최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양학자 실비아 올의 캠페인을 다툰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어류남해 특히 독성물질 스티로폴이라든지 이 플라스틱 관련해서 전 세계 해양에 상당히 지금 위험이 나고 그 관련해서 기형이 물고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했던 게 보면 바다가 없다면 생명도 없고 바다가 없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바다와 우리의 생존 생명과는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 했으니까 한번 넷플릭스 드신 분들 한번 보시고 저도 아직 이거를 못 봤는데 방송에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 이만큼 이 바다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 생각해 보면 과연 일본 오염수 방류 논란 이게 과연 논란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확실히 지금 뭐 IAEA도 지금 일본 관련해서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멈춰야 되지 않나. 과연 이건 정치적 논리, 경제적 원리로 우리 지금의 이 바다, 물론 지금 당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우리 후손과 대대대 후손들이 제대로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를 유지한다면 이 논란 자체가 저는 의미가 좀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도시어부터 도시 횟집 저도 상당히 즐겨 보는 프로고 또 먹는 즐거움 이런 부분들 거기서 또 금방 잡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시면 아 정말 수족관 있는 거랑 맛이 천지 차이거든요. 이 도시 횟집 절창리 방영지 도시 횟집이 이번 방영으로 이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원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방류한다고 하면 일본은 과연 어떤 입장이 지금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논란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 난리가 났을까요? 아마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엄청난 부분 엄청나게 요구하면서 우리나라를 그냥 뭐 구상권 이런 걸 떠나서 독도 문제까지 터뜨리면서 완전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정말 역지사지로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일본은 우리나라가 오염수 방류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저는 100%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경제브리핑에서 이 오염수 방수 논란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 어떠셨습니까? 이 방송 내용 관련해서 특히나 뭐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주시고 또 댓글에 이 내용 말고 이런 내용도 조금 한번 좀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그 관련해서 방송에 적합한 내용이라면 제가 방송해 드릴 테니까 댓글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첫 방송 때는 보니까 조회수가 1000회가 넘었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제 얘기가 100% 맞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좀 그런 부분은 감사한데 댓글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 조작 방송인가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은 많이 달아주실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퇴근길 편안하게 집에 가셔서 뭐 보시고. 자,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이 후쿠시마 오염 논란. 과연 역지사지 일본이 이랬을 때 일본 반응은 어떨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사는 보이는 것만 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투자 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저는 목요일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